태풍 바비의 영향권에 든 강원도는 내일 새벽부터 오전까지 강풍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춘천과 원주에서 8명의 확진자가 추가 발생하면서 도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80명으로 늘었습니다. 확진자와 접촉한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청사가 한때 임시 폐쇄됐습니다. 다행히 해당 공무원과 접촉자들은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청사도 정상 개방됐습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울릉도 여객선이 다시 휴항에 들어갈 형편이고 국제 크루즈선은 운항 일정을 잡기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제8호 태풍 바비가 북상하면서 태풍 예비특보가 내려진 강원 지역은 내일 새벽과 오전이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새벽부터 오전까지 순간 최대 풍속 초당 25m 이상의 강풍이 불 것으로 예상돼 큰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또 바다에도 강풍이 불면서 2에서 4m의 높은 물결이 일겠습니다. 한편 태풍에 따른 강수량은 5에서 60mm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춘천과 원주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 하루 8명의 환자가 추가 발생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춘천에서는 병원에 입원 중이던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원주에서는 의경시험 응시생들과 그 가족들이 잇따라 감염돼 도내에서는 8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로써 강원 누적 환자는 180명으로 늘었습니다. 강원도는 이번 주가 중대고비라며 가급적 집에 머물고 외출 시 마스크를 꼭 착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확진자 급증으로 병상이 부족해지면서 원주에서만 12명의 환자가 입원을 하지 못하고 대기 중인데요.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환자를 치료할 생활치료센터가 원주에 처음 지정됐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원주에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가 운영됩니다. 원주 치악산 황둔 청소년 수련원의 60개 객실에 최대 120명을 수용할 예정이며 의료진과 운영진 40여 명도 함께 들어갑니다. 생활치료센터는 의료진이 상주하면서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확진자들을 돌보는 것으로 지난 1차 대규모 감염 때 병상이 부족했던 대구 등지에서 운영됐습니다. 다행히 현재까지 나온 도내 확진자들은 증상이 심하지 않아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음압병상이 없어 입원하지 못했던 원주의 확진자 12명 등이 우선 입소하게 됩니다. 원주시는 시시각각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어 사전에 신림면 주민들과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오늘까지 방역을 마치고 당장 내일부터 경증 환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신림면민 여러분께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치료센터를 가동하더라도 음압병상은 계속 추가 확보할 예정입니다. 원주의료원은 오는 29일까지 응급실을 비워 30개 병상을 확보하고 상황에 따라 최대 38개 병상을 더 늘립니다. 속초의료원과 강원대병원, 강릉의료원도 다음 주까지 45개 병상을 확보할 계획이어서 계획대로라면 113개 음압병상이 늘어나게 됩니다. 또 병상이 부족한 상황에서 증상이 악화되는 환자가 나올 때는 타 시도로 이송해 제때 치료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확진자와 접촉한 직원이 발견돼 어제 하루 태백시청 민원실과 동해경찰서가 임시 폐쇄됐습니다. 다행히 해당 직원과 간접 접촉자들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와 폐쇄는 해제됐지만 휴가철 동해안 여행객 가운데 확진자가 속속 나오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에 사는 90대 여성은 지난 22일과 23일 동해시 천곡동 딸 집에 머물다 돌아간 뒤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할머니의 외손자인 동해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접촉자로 분류돼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습니다. 동해경찰서는 어제 청사를 임시 폐쇄하고 방역 소독을 했고 경찰관이 음성 판정을 받아 오늘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의 또 다른 외손자인 강릉시청 40대 공무원도 접촉한 사실이 밝혀져 시청 11층 사무실에 방역 소독이 시행됐습니다. 직원 역시 음성 판정이 났지만 밀접 접촉자로 자가 격리 중입니다. 태백시에서도 민원실 근무자가 원주시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어제 하루 민원실이 임시 폐쇄됐습니다. 해당 공무원과 접촉자 등 58명 모두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민원실은 오늘부터 정상 운영됐습니다. 태백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다음 달 5일까지 직원을 3개조로 나누어 순환 재택근무를 실시합니다. 휴가철 동의한 방문자들 가운데 확진 사례가 잇따르면서 지자체가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접촉자를 찾는 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매일 확진자 방문을 알리는 안내 문자가 올 정도입니다. 강릉 택시기사 확진자의 승객, 강릉 커피숍 방문자들의 상당수는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동해안 각 시군은 언제 확진자가 발생할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해양 여객선과 국제 크루즈선 관광이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면서 울릉도 여객선 이용객이 급감했고 운항을 멈춘 국제 크루즈선은 앞날이 깜깜합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4월 말 첫 운항을 시작한 묵호항의 울릉도 여객선. 지난달 말부터는 강릉항에서 울릉도를 오가는 여객선도 운항을 재개했습니다. 코로나19가 소강 상태였던 이달 초에는 빈 좌석이 없을 정도로 탑승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인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강화되면서 탑승 예약 취소가 이어지고 있는데 다음 달 묵호항 여객선은 휴항할 계획입니다. 이용객들 취소가 조금씩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고 있는데 여객선사에서는 소독, 방역에 중점을 두는 이런 방법밖에는 지금 없거든요. 연간 40에서 50만 명에 달했던 여객선 이용객은 올해는 현재까지 13만 명으로 지난해 40% 수준에 불과합니다. 강릉과 속초의 연안 유람선들은 올해 초 영업 중단에 따른 경영 악화에다 최근 코로나19 방역 단계가 상향되면서 한 번도 운항하지 못했습니다. 크루즈선 운항은 사정이 더욱 심합니다. 일본발 국제 크루즈선 코로나 감염 사태로 크루즈 관광에 대한 인식이 나빠졌습니다. 올해 속초항에 들어올 예정이었던 계획은 모두 취소됐고 내년 18회 입항 계획도 환동해권 국가들의 코로나19 상황이 변수입니다. 계획은 세워놓고 있는데 코로나 안정세도 돼야 되고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입항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확답을 못 드리겠어요. 코로나19 장기화와 코로나 이후를 대비해 선박을 이용한 해양 관광 패턴을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확산되자 2학기에는 대면 수업을 확대하려던 강원도 대학들이 다시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격 수업 증가로 인한 등록금 환불 요구 등의 문제가 재발할 여지가 커졌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2학기 개강을 앞두고 입국한 외국인 어학연수생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강원대. 오는 31일 개강과 함께 9월 18일까지 3주간 모든 수업을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전체 교육 과목의 53%를 대면으로 진행하려던 2학기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이제 학생들 캠퍼스 생활 좀 하면서 수업 들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일단 30명 기준으로 했을 땐 대면 수업 비율이 더 높았어요. 한림대도 30명 이상 수업을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합니다. 다만 실험 실습 실기 교육 과목은 대면과 비대면을 혼합 운영합니다. 가톨릭 관동대는 실험 실습 실기 과목을 제외한 소규모 대면 수업 교육 과목을 비대면으로 바꿨습니다. 비대면 수업은 무기한입니다. 연세대 원주 미래 캠퍼스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2학기 중간고사 전까지 예외 없이 모든 수업을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합니다. 중간고사조차도 비대면 평가로 진행합니다. 상지대도 일단 9월 18일까지 전면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합니다. 이에 반해 강릉 원주대는 대면 수업을 유지하는 학사 운영안을 내놓았습니다. 수강생이 9명 이하인 이론 수업과 20명 미만의 실험 실습 교육 과목은 대면 수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수업의 특수성 때문에 반드시 이제 대면이 필요한 과목들도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런 걸 준수를 해야 되는 거라서 많이 어렵겠죠. 이처럼 2학기에도 대학들의 대면 수업 축소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1학기 때처럼 원격 수업에 따른 수업의 질 문제와 등록금 반환 요구가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1학기 등록금을 반환했거나
반환하기로 한 대학은 강원도 9개 4년제 대학 중 5곳에 불과합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폐광 지역 경제 회생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강원랜드는 해마다 폐특법에 근거해 폐광 지역 개발 기금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이 제대로 납부됐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면서 강원도와 강원랜드가 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습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지난해 강원랜드가 강원도에 납부한 폐광지역 개발 기금은 1,452억 원입니다. 폐특법에 명시한 법인세 차감 전 당기 순이익의 25%를 계산한 금액입니다. 한 해 적게는 1,200억 원에서 많게는 1,600억 원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강원도가 이 기금을 적게 받았다며 강원랜드에 최근 5년치 부족분을 더 내라고 행정처분했습니다. 강원랜드가 아직 지급하지 않은 폐광 기금을 비용으로 간주해 당기 순이익에서 제외하면서 폐광 기금 납부 규모가 줄었다는 이유입니다. 폐광 기금 납부 금액의 산정 방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에 권위 있는 법원의 정확한 판단을 구하여 폐광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이런 식으로 받지 못한 최근 5년치 폐광 기금이 1,861억 원 남짓으로 추산됩니다. 그러나 강원랜드는 이에 반발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부족분의 절반가량만 우선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랜드는 다음 달 10일까지 1,000억여 원을 우선 납부할 예정이지만 본 소송도 함께 제기한 상태입니다. 폐광기금 납부금의 산정함에 있어서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먼저 해당 비용을 차감한 후에 저희 납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강원랜드가 카지노 영업을 중단해 내년도 폐광 기금을 기대하기 어렵다 보니 폐광 지역 시군들은 곧 납부될 돈으로 중장기 사업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강원도와 강원랜드의 소송 결과에 따라 폐광 지역 시군들은 받은 돈을 다시 돌려줘야 할 수도 있어 재정 운용에 부담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강원 남부권 최대 수건 사업인 제천 영월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통과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해당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이 0.46으로 낮지만 정책성과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필요하다며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시켰습니다. 제천 영월 고속도로는 2015년 6월 충주 제천 고속도로 준공 후 멈췄던 제천 삼척 구간 가운데 29km를 4차로로 신설하는 것으로 향후 제천 삼척 고속도로 건설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여름 도내 해수욕장에서 5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경과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달 4일부터 지난 18일까지 강릉 송정과 경포, 속초, 청호 해변 등에서 모두 5명이 숨졌습니다. 상당수는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거나 음주 상태에서 물에 들어가는 등 부주의로 인한 사고였습니다. 한편 해경은 해수욕장 조기 폐장으로 물놀이 사고 발생 우려가 커짐에 따라 안전요원 배치를 연장하고 취약 시간대 순찰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철규 국회의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 소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특허 소위원회는 산업부와 특허청 소관 법률안을 심사합니다. 이철규 의원은 폐광 지역의 수건인 폐특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은행권의 기업 융자 추천 금액을 200억 원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2차 보전 예산 31억 2천만 원이 소진될 때까지 업체당 융자 한도액을 최고 5억 원까지 늘리며 대출금리의 2.5에서 3%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강릉시는 이와 함께 업체가 빠르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 실행 기간을 기존 석 달 이내에서 한 달 이내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삼척시가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자가격리자 집중 점검에 나섰습니다.
28일까지 사흘간 실시하는 이번 점검에는 경찰도 함께 참여하며 25일 기준 18명의 자가격리자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가격리자는 2주 동안 전담 공무원의 1일 모니터링을 받으며 외출 금지 등의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속초 시립도서관이 북수루 도서 예약대출 서비스를 다시 운영합니다. 속초 시립도서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3일부터 휴관한 가운데 도서 대출 불편을 덜기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1인당 5권 이내 도서를 예약하고 다음 날 도서관 입구에서 빌리는 방식의 북수루를 다시 운영합니다. 지난 80일간 임시 휴관 기간에는 시민 920명이 3,500여 권을 북수루를 통해 대출했습니다. 동해 지역에 노인과 아동 이용 시설인 복합 커뮤니티 센터가 확장 건립됩니다. 동해시는 모두 28억 원을 들여 담봉동 일대 연면적 992제곱미터 규모로 노인과 아동 복합 커뮤니티 센터를 건립해 내년부터 운영합니다. 새로 지어지는 유케어 센터는 독거 어르신 2천여 명의 건강 이상 유무를 원격으로 감지하고 아동 육아 정보를 배우는 공동 육아 나눔터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정선군이 다음 달부터 정선읍 도심에서 불법 주정차 행위를 연중 단속합니다. 정선군은 도심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불법 주정차 행위를 연중 단속하기로 하고 주요 사거리에 고성능 무인 단속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점심시간대와 20분 일시 주정차 행위는 단속하지 않습니다. 고성군이 농어촌 일손 돕기에 참여하는 중장년들에게 활동비를 지원합니다. 고성군은 다음 달부터 농어촌 일손 부족 시기 수요에 맞춰 만 50세와 70세 사이의 중장년 일손을 파견하고 하루 4시간 4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일손이 필요한 농어가와 근로희망자는 경제체육과에 신청하면 됩니다. 양양군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에 빅데이터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양양군은 이동통신사와 계약을 맺고 10월까지 관광 분석 컨설팅을 추진해 서핑 스팟과 낙산사, 하조대, 양양 전통시장 등 11개 주요 관광지에 대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관광객 기본 현황과 먹거리와 숙박 유형, SNS 연관어 등을 분석합니다. 빅데이터를 통해 주요 관광지의 관광객 방문 유형과 체류 기간, 소비 특성 등을 살펴볼 수 있고 정확한 관광 통계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속초시가 내년 상반기까지 다목적 실내 생활체육관을 건립합니다. 속초시는 내년 5월까지 국비 27억 원 등 모두 71억 9천만 원을 들여 노학동 척산마을 조교공원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2,982제곱미터 규모로 배드민턴과 탁구장 시설을 갖춘 다목적 실내 생활체육관 건립에 나섭니다. 생활체육관은 시 주최 행사나 전지훈련장 등으로도 활용될 전망입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